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걸까? 정말 싸워야 할 상대가 따로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까?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 같은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같은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한다. 한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방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이건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다. 우리는 원래 하나의 기준으로 모였다. 지켜야 할 가치, 넘지 말아야 할 선, 함께 가야 할 방향.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었다. 생각은 달라도 괜찮았다. 기준이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어제까지 분명히 선을 긋던 것들이 오늘은 애매해지고 함께하지 않겠다던 대상들과도 다시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 순간부터 사람들은 혼란을 느낀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으로 모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남기 때문이다. 기준이 무너지면 사람은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잃는다.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자연스러운 의견 차이가 아니다. 방향을 잃은 조직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같은 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다른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순간 그 조직은 이미 내부에서 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의 무서운 점은 하나다.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누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느냐만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하고 결국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단계까지 간다. 지금 벌어지는 장면들이 바로 그 단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겠지 아니다. 기준이 없는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무너진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옳으냐를 다지는 일이 아니다. 왜 이렇게까지 갈라졌는지를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구조, 다시 회복 가능한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 이미 내부에서 같은 편을 공격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이 상태에서는 누가 들어와도 누가 나가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의 문제다. 첫 번째,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내부 싸움을 반복하다 함께 무너질 것인가? 두 번째, 기준을 다시 세우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갈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중심이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다. 대안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우리가 처음에 왜 모였는지를 다시 꺼내야 한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모였는가? 무엇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가? 어디까지가 같은 방향인가? 이 세 가지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어떤 결집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은 작을 수 있다.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다. 가능하겠냐는 말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다. 기준이 분명한 곳이 결국 커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확실한 방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니다. 방향을 선택하는 용기다. 무너지는 구조 안에서 같이 흔들리다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특정 누군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이다.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했던 미래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걸까? 정말 싸워야 할 상대가 따로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까? 지금 벌어지는 이 혼란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우연히 터진 것도 아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흐름을 만든 사람이 있다. 나는 지금 그 핵심에 장동력과 그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장딸 세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분열은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리더가 기준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어제 한 말과 오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아래에 있는 지지자들은 더 거칠어지고 더 극단적으로 움직인다. 원래 조직이 무너질 때는 적이 안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 적은 늘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들어온다. 바로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처음 우리는 하나의 의지로 모였다. 윤호개인이라는 이름 아래 보수가 버려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다고 믿었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뭉쳤다.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을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할 가치, 무너지면 안 되는 선, 끝까지 버텨야 할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 이름으로 지지를 얻고 올라선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그 이름을 부담스러운 것처럼 다루고 그 이름을 들고 나온 사람들을 분탕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건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다. 이건 자신을 키워준 기반을 잘라내는 행위다. 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장동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기준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최소한 같은 깃발을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도 우리 편이다라는 말부터 했어야 한다. 태극기를 든 청년들이 왜 적이 되는가? 윤어게인, 피켓을 든 사람들이 왜 제거 대상이 되는가? 만약 그 장면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더 심각한 건 그 뒤에 따라붙는 장딸들의 태도다. 리더가 애매하게 서 있으니 지지자들은 그 애매함을 더 과격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향해 분탕이라 부르고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문제 삼고 태극기를 든 청년들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건 결집이 아니다. 그건 자기 진영 숙청이다. 원래 보수는 달라도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조금 다르고 표현이 달라도 큰 기준이 같으면 안고 가는 게 보수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체제와 장딸들의 방식은 정반대다. 조금만 다르면 배제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몰아내고 조금만 거슬리면 그분이 분탕이니 딱지를 붙인다. 이건 보수가 아니라 개딸식 팬덤 정치의 보수 버전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다. 상대를 닮지 말아야 할 보수가 가장 닮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더 치명적이냐? 단순히 기분 상해서가 아니다. 이건 선거와 세력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준 없이 외연만 넓히려 하면 결국 남는 건 겁대기뿐이다. 겉으론 사람 수가 많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텅 빈 집단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어야 남고 신뢰가 있어야 버틴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제는 이 말, 오늘은 저 말로 가면 결국 열성 지지층부터 무너진다. 가장 먼저 싸워주던 사람부터 등을 돌린다. 그 순간부터 조직은 커지는 게 아니라 썩기 시작한다.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자가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그 말은 마취제다. 이미 방향이 틀어졌다면 왜 틀어졌는지 분명히 말해야 하고 누가 그 흐름을 만들었는지도 직시해야 한다. 내가 보는 결론은 분명하다. 지금 분열의 핵심 원인 제공자는 장동혁의 모호한 리더십과 그 모호함을 더 난폭하게 밀어붙이는 장딸식 팬덤 정치다. 하나는 기준을 흐렸고 다른 하나는 그 흐려진 기준 위에서 같은 편을 공격했다. 그래서 지금의 파열음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대안이 빠지면 그냥 분노 배설로 끝난다. 그래서 대안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 첫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모였는지, 무엇은 절대 버릴 수 없는지, 누구와는 함께 가고 누구와는 선을 그을 것인지 그 원칙을 다시 선명하게 해야 한다. 정치는 사람 장사가 아니라 기준 장사다. 사람 하나가 흔들려도 기준이 서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무너지면 이름만 남고 정신은 사라진다. 둘째, 같은 편을 적으로 만드는 팬덤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 태극기를 들었다고, 윤어게인을 외쳤다고,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냈다고 곧바로 분탕으로 몰아가는 흐름은 끊어야 한다. 내부 숙청으로는 절대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그건 당장은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기 사람부터 질식시킨다. 셋째, 새로운 그릇을 고민해야 한다. 이 말이 단순한 감정적 탈당론이어서는 안 된다. 왜 새 그릇이 필요한가? 지금 틀 안에서는 기준을 지키려는 사람과 기준을 버리고 외연만 좇는 사람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는 건 소모전뿐이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질서를 세울 공간이 필요하다. 처음엔 작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방향이 분명한 집단은 반드시 사람을 다시 모은다. 사람은 결국 큰 곳이 아니라 맞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넷째, 감정이 아니라 명분으로 다시 모여야 한다.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기준을 버리지 않았느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설득이 가능하다. 그래야 중간에 흔들리던 사람들도 아, 저쪽은 아직 기준이 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된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사람들이 그래도 규모가 큰 쪽이 이기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아니다.
역사에서 오래 간 건 늘 큰 무리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세력이었다. 지금처럼 산으로 가는 배를 붙잡고 있다고 바다가 되지 않는다. 선장이 방향을 잃었으면 배를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냉정함이고 그게 생존이다. 결국 이 문제는 누구 개인에 대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핵심은 분명하다. 장동혁과 장딸들이 만든 이 흐름은 보수를 넓히는 길이 아니라 보수를 서로 찢어놓는 길이라는 것이다. 같은 편을 분탕으로 몰고 태극기를 적처럼 보고 윤어게인을 지워야 할 짐처럼 여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지키려 했던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어야 한다. 이 무너진 틀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그릇, 새로운 리더십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가? 처음은 작을 수 있다.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념을 지키는 시작은 늘 작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음에서 역사는 다시 시작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길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길이라고 보십니까? 무너지는 틀을 붙잡고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